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10분 책 읽고 명상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오늘은 113페이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게 되곤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픈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한두 번씩 다 있지요. 이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신감에 치를 떤다든가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2차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 마음이 아플 때 또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또 아플 때 2차, 3차, 4차에 그치지 않고 더 연쇄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2차로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피하는 것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어제 그걸 읽어보았죠. 마음은 느낌, 인식, 의도, 아는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관찰할 때처럼 이 네 가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음도 몸처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물질처럼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로 들리죠? 그렇게 작동하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도 안겨줍니다. 몸처럼 마음 역시 무상하고 무아이며 우리가 집착할 때 괴로움을 줍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우리는 보통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슬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만한 조건이 되면 화가 나는 것이고 슬플 만한 조건이 되면 슬퍼지는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 이를 보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2차로 아파지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잣대가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몸처럼 마음도 언제나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정신현상과 함께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순간 정신이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딱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춰서 흔들리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조건에 따라 다른 걸로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어떤 현상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만 머무르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꾸준히 있을 때 몸과 마음은 모두 그렇게 2차적으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오는 변화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담담해집니다. 몸이 아프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해서 몸이 아플 만한 이유가 있겠지로, 화가 나서 미치겠다 해서 화가 날 만한 조건이 있나 보다로 바뀌면서 스스로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화가 덜 나고 덜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데서 오는 정신치료적 효과입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인간관계도 바꿔놓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남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만한 조건이 있나 보다 하고 보는 것이지요.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당한 것을 되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의 처지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며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그의 괴로움들이 계속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를 자신 역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 직장, 친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인간관계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노가 줄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제 삶 속에서 관찰을 해보니 저의 삶 속에서 관찰을 해보니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때에는 마음이 동요되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낼 때보다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2차로 아파지는 걸 멈추면 마음은 아주 빨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금방 맑고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일단 이런 경험을 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택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마음이 건강해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라한도 몸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퍼링과 페인에 대해서 분별을 해주셨는데 그 이치를 여기 적용하면 되겠죠. 원래 몸이나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은 페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2차, 3차로 아파지는 것, 이것은 바로 서퍼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원래 아픈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로 인한 2차, 3차 마음이 아픈 서퍼링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관찰하는 것에 따라서 멈출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몸과 마음의 실제를 정확히 아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생각, 감정, 인식, 의식이 전부 마음 작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작용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과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작용들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전부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용이 다르니까 생각이라 이름 붙이고 감정이라 이름 붙이고 의지라고 이름 붙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음 작용들 가운데 대표는 생각입니다. 사실 생각만 정확하게 알고 잘 다스려도 정신적 문제가 많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릿속 떠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에 영향을 받지요. 이미 언급했듯이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것인데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건데 과거가 생각난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한 번 더 내 앞에서 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의 변화와 뇌의 화학적인 변화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가운데 생각이 적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각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저와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분도 많습니다. 생각을 우리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각하고 하지 않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생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너도 생각 좀 해봐라. 내 생각은 어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생각해서 말해라 등 우리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주체를 거의 늘 상정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셋째,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연관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자기가 이 연쇄 속에서 생각을 했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앞 생각이 선행 조건이 되어 뒷 생각을 부른 건데 말이지요.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생각을 해야겠다고 의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수강생 중에 답을 하기를 강의 끝나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그 생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이 그냥 떠올랐습니까? 그 생각이 떠오를지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묻자 수강생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그 생각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를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고 의도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탁 하고 떠오릅니다. 내일 계획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뒤이어 일어나는 생각들은 내가 의도한 것입니까? 내일 계획을 잡겠다고 그냥 탁 떠오른 생각이 그 생각들을 불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그 생각들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 과정에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습성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자기 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순식간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들 때 다음 수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를 꾸준히 관찰하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라. 이건 관습적으로 한 말이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팔리어로는 에타트 아호시 에타트 아호시 이것이 있었다. 이 생각이 났다. 입니다. 영어로도 it occurred to me. 예, 그것이 나에게 떠올랐다. 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비가 온다. it rains. 바람이 분다. it blows. 하듯이 생각이 난다. it thinks 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I think. 내가 생각한다. you think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it thinks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조건에 따라서 생각이 떠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라오느냐?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입력된 것이 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상처난 사람이 균을 피해 다니듯이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주고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거겠죠. 참고로 불교에서는 존재를 유지하도록 돕는 음식이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둘째는 접촉입니다. 대상이 접촉이 안 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가 입력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 존재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있어야 업이 되고 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식입니다. 식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내일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